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10월 28일 날 시행된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화학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급이 있고 9급이 있는데 지금 해설은 7급 해설입니다. 먼저 이제 문항 분석을 해보면 파트 1에서는 앞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잘 안 나왔고 이제 전자기파가 나왔는데 우리 전자기파 7개 있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낮았고요. 주기적 성질과 관련돼서는 플로린과 황을 비교하는 문제 역시 난이도는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의 구조와 성질과 관련돼서는 PF3와 PF5의 비교 문제, 이런 문제 괜찮은 문제였죠. 그 다음에 분자궤도 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분자궤도 함수는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간 인력은 액체 에탄올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어렵지 않고요. 얘가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할로젠과 알킬의 비교, 표면적과 관련된 문제인데 괜찮은 문제였고, 파트 3 원소와 화합물에서는 탄소화물에서는 이제 고분자 화합물 중합체와 단위체를 묻는 문제, 평행 문제가 나오고, 요게 이제 유기화학 문제인데 유기화학 문제 치고는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하여튼 유기화학 문제라서 상이라고 했습니다. 전이금속에서는 결정적 인원이 나왔고요. d 오비탈의 전자가 5개일 때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에 가서는 화학의 기초로 유효 숫자 문제가 1호 문제로 나왔습니다. 요게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전날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화학식량과 몰에서는 원자량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쭉 안 나오고 증기화 문제, 이제 증기화 문제가 요새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거든요. 예전에는 잘 안 나왔죠. 요새는 액체의 증기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잘 대비하셔야 되고요. 총괄성이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데 출제되지 않았어요. 헤스의 법칙은 생성 엔탈피, 그 다음에 자발성 조건에 대해서도 나왔고, 메커니즘 문제는 이제 속도 구하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평형상수의 변화, 르샤텔레 원리 쉽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염기에 들어가서는 완충용액이 나왔고, 중화 반응의 알짜 방식. 대부분이 계산 문제보다는 정성적인 문제, 개념 위주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화학 전지도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산화음악도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씩 한번 보시면요. 자, 1번이 유효 숫자 문제인데 꼭 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질량이 주어지고 부피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밀도를 묻는데 이제 유효 숫자를 감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렇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나요? 나누면 되는 게 아니라 유효 숫자를 감안한 거니까, 저 24.8의 유효 숫자는 세 자리가 아니고 3개고, 유효 숫자의 개수가 3개고, 얘는 2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유효 숫자를 계산할 때 곱셈과 나눗셈의 연산이 있고 덧셈과 뺄셈의 연산이 있을 때 취급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일 때는 유효 숫자의 개수가 적은 거를 기준으로,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질량이 24.8g이고 부피가 1.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죠. 이걸 계산하면 0.00248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제 유효수를 감안하면 3개, 2개니까 얘를 몇 개를, 얘는 지금 현재 몇 개예요? 3개죠. 얘를 2개로 하려면 반올림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0.0 하나, 둘, 셋. 여기 아니고 0.0248, 0.025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2번 전지 문제인데요. 셀의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선도시법이고 그러면 얘가 전자를 잃어서 얘가 되는 거죠. 반응물, 생성물. 그다음에 염달이고 얘가 전자를 얻어서 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알짜 반응식을 항상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짜 반응식을 쓰게 되면 구리가 그 다음에 은이온이 구리 이가 이온이 되고 은이 됩니다. 얘가 플러스 이가니까 여기도 이렇게 은 원자가 2개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도 르샤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자 구리 이온, 이 구리 이온이 지금 생성물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의 농도를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평형이 깨지는 거니까 평형을 깨뜨릴 요인을 완화시켜야 돼. 그러면 무슨 반응이 진행돼요? 역반응이 진행되죠. 역반응이 진행되면 전자의 이동할 몰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얘는 기전력이 어떻게 돼? 감소한다. 그렇죠? 당연히 변화는 되는 거고. 은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자, 이번에는 은이온의 농도가 반응물인데 역시 평형이 깨진다. 얘를 완화시키려면 정반응이 진행돼야 되네. 그렇죠? 정반응이 진행되면 기전력이 어떻게 돼? 증가된다. 3번 구동 온도를 400켈빈으로 올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 알짜 반응식 상으로는 온도를 판단할 근거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일단 넘어가 보면 4번은 외부 압력을 이기함으로 그러니까 압력의 영향을 받으면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그 압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은 기체죠, 기체.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상태예요? AQ이기 때문에 셀의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얘네들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3번인데 이 3번은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구동 온도를 올리면 지금 298켈빈에서 400켈빈으로 올리면 기전력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죠. 저거 알려면 우리 뭐 써야 돼요? 네렌스식을 한번 써봐야죠. 그렇죠? 네렌스식을 쓰는데 네렌스식이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깁스 에너지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돼요. 플러스 RT, ln, Q. 요 Q가 반응 지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체라면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자, 얘네들을 기전력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NF 2는 마이너스 NF 2 더하기 RT ln Q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전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양변을 마이너스 NF로 나눠주게 되면 기전력은 이렇게 되고 덧에 마이너스 NF의 RT ln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로 표현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제 기체라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온도를 올리면 이랬잖아요. 온도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여기에.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증가하는 거예요. 빼주는 항이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일정할 거고요. 그렇죠? 온도가 어떻게 된다? 아니, 기전력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얘가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기전력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정반응이 진행되면 증가하는 거고 역반응이 진행되면 기전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통 네르트식에서는 요게 자연 요구잖아요. 밑이 12 상용 로그로 바꾸면 2.303에 NF에 RT 이게 그대로 되고 이제 얘가 로그 상용 로그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 부분 기체 상수 아래 0.082 T 절대 온도에 이제 25도씨니까 298 켈빈 페레데이 상수 96500 이거를 대입을 한 결과가 이 넛은 마이너스 이거까지 곱해서 n분의 0.0592 로그 Q 해서 우리가 이거를 많이 쓰죠. 네르트식을. 네르트식 언제 쓰나요? 표준 상태가 아닐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것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지금 저 3번 온도에 대한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쉽게 출제를 하셨는데 어렵게 되면은 또 어려운 문제였어요. 특히 온도와 관련돼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은 분자간 인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순수한 액체 에탄올에 존재하는 것만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작용한다. 이게 분자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수소결합하고. 얘는 극성 분자죠? 당연히 쌍극자 안에 힘이 존재하고. 여기서 이온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4번. 산화로 반응식에서 균형 반응식에서 NO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굳이 뭐 이온 전자법까지 쓸 필요는 없고, 그렇죠? NO가 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얘가 산화수가 0이고, 얘가 산화수가 2고, 얘가 0에서 플러스 1은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5고, 그렇죠? 얘가 플러스 2죠. 그러면 산화수는 2 증가하고, 얘는 산화수가 3 감소했어요. 우리 산화하는 반응에서 철칙이 뭔가요?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같아야 된다.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산화수 변화에 이러한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원자의 몰수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 그러니까 주속이 반응물이고 여기서는 질산이 그렇죠? NO3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죠. 수소 이온은 반응이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NO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이온 전자법을 이용을 하다 보면 수소의 개수도 맞추고 산소의 개수도 맞추는데 여기서는 NO의 개수만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얘가 0, 산화수의 변화가 2. 당연히 원자의 개수는 하나하나 같죠. 질소도 매 마찬가지 하나하나로 같고 얘가 플러스 5, 플러스 2. 산화수의 변화는 얼마다? 3이다. 산화수의 변화에다가 원자의 몰수를 곱한 값이 이동한 몰수고 그게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 3 곱하면 되죠. 여기 3 곱하면 여기도 3, 여기도 3. 자, 얘는 얼마 곱해야 되나요? 2 곱해야죠. 여기에도 2, 여기에도 2. 결국 NO의 개수는 얼마다? 2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절차가 남아있죠. 묻지도 않는데 할 이유는 없다.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렇죠? 자, 뭐 평이야 문제였습니다. 5번 중합체와 단위체의 문제인데 이건 뭐 좀 상식적인 문제죠. 여기가 지금 중합체 폴리머, 이쪽이 단위체 모노머, 아미노산이 단백질, 뉴클레오타이드가 핵산, 글루코스가 녹말. 셀룰로스는 역시 글루코스인데 알파 글루코스가 녹말, 얘는 베타 글루코스가 셀룰로스 이렇게 되죠. 잘못된 것은 예예요. 그렇죠? 이 프록톡스는 뭔 거예요? 과당이죠, 과당. 기본적인 그런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6번.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보기가 주어져 있고 반응이 그러니까 평형이 깨져서 정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역반응이 일어날 것이냐를 항상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반응지수를 구해서 평형상수가 K일 때 반응지수가 더 크면 모든 반응은 평형을 향해서 지금 반응지수가 Q인 반응은 평형상수를 향해서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 역반응이. 반응지수를 구했더니 평형상수보다 작더라. 모든 반응은 평형을 향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 따라서 기억,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네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여기 넛이 보이시죠? 넛이 보이는 거예요. 저 넛은 아까 우리 깁스 자유에너지 잠깐 표현했지만 그건 우리가 전기화학에서 표현하는 거고 얘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얘는 넛이 아니죠 지금. 델타 G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더 쓰면 아까처럼 쓰면 RT, LN, K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화학에서는 얘를 기전력을 포함한 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넛을 붙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RT 얘는 우리 아까 할 때 얘가 RT, LN 이게 표준 상태니까 마이너스 RT, LN, Q가 아니고 K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기서 델타 G 넛이 0이래. 이런 의미죠. 그럼 얘가 0이래. 그럼 R은 기체 상수고 T는 절대온도니까 얘네들이 0이 될 수가 없죠. 결국은 LNK가 0이라는 얘기. LNK가 0이라는 얘기는 평형에서 K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1임을 뜻하는 거지 저게 정반응이 자발적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결과치는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델타 G 덫이 0인 것은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 디귿은 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얘예요, 얘. 얘가 다시 한번 쓰면 얘가 음의 값을 가질 때 자발적이죠. 그냥 자발적이라 그러면 정반응이 자발적인 거예요. 따라서 양변에 T 델타 S를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얘도 뭐예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다. 따라서 얘도 틀렸네요. 그렇죠?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6번의 정답은 1번. 7번. 보기의 주기적 성질 중에서 플로린과 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고 나오면 일단은 주기율표를 작성해야죠. 플로린을 쓰고, 그럼 얘가 지금 2주기 17쪽이고, 황은 3주기 밑에 있고, 16쪽이니까 여기 염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은 여기 있는 거예요. 원자, 황보다 플로린이 황보다 큰 거, 플로린이 더 큰 거, 얘는 2주기, 3주기잖아요. 당연히 플로린이 더 작죠. 원자 반지름은 작아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핵과 전자 사이 정전기적 인력이 더 크니까 전기 음성도,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플로린이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사이즈 보잖아요. 사이즈.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플로린이 작으니까 황보다 제1 이온화 에너지도 어떻다? 더 클 거다. 그래서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네요. 자, 8번. 가장 안정적인 알켄. 요게 이제 알켄의 안정성 문제인데, 이 안정성과 관련돼서는 뭐죠? 알켄의 치환기가 많을수록 안정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 다 치환기잖아요. R2, R3, R4. 얘도 이중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켄. 그럼 이런 애는 어떻게 돼? R1, R2, R3. 얘가 알킬기가 아니고 그냥 수소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치환기가 4개, 얘는 치환기가 몇 개? 3개. 얘가 좀 더 안정하더라.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왜 안정한데? 이제 그거는 우리 이제 글쎄 그냥 상식적 참고적으로 여기 이제 파이 결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그마 결합이 있고 파이 결합이 있고 여기에 이제 탄소와 이제 탄소 사이에 결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파이 결합과 요 결합 사이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상호작용, 이게 이제 하이퍼 콘주게이션이라 그래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런 상호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는 얘기. 알켄은 안정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켄의 치환기가 많을수록 안정.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가 4차, 3차 그 2개 떨어지면 2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명명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죠. 구조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부텐이, 그러니까 탄소 4개짜리의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애고, 그 탄소의 이중결합은 2번 탄소부터 시작이 되고 2번 탄소와 3번 탄소에 메틀기가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한번 그려보면 탄소 4개니까 그리고 2번 탄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보통 그 sp3 혼성이니까 평면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여기 탄소 하면 얘가 1번 탄소고 얘가 2번 탄소예요. 그렇죠? 사슬이 길어야 되니까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 탄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2부텐에 해당이 되는 거고 2번과 3번에 메틸기가 있는 거예요. 2번에 메틸기 CH3 여기도 CH3 여기도 3번에 CH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주사슬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탄소와 탄소의 알켄에 치환기가 1개, 2개, 3개, 4개 있는 애. 아하. 그래서 기억은 치환기가 4개. 그럼 니은은 어떻게 그릴 수 있나요? 역시 부텐인데 이중결합이 1번 탄소에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쟤는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탄소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여기 탄소 하나 둘 셋 4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1번 탄소에 얘가 1, 2, 3, 4 2번에 메틸기 3번에 메틸기 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 1, 2, 3, 4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알켄의 이중결합의 치환기가 얘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알킬기가 몇 개? 2개. 그러니까 니은보다는 기억이 안정한 거고. 디귿은 시스 부텐. 아하, 얘는 이런 거죠. CH3, CH3. 시스 형태예요. 이렇게. 리을은 트랜스니까 얘와 얘의 위치가 반대편에 오면 되잖아요. 얘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 수소 이런 애예요. 그렇죠? 얘가 시스고 얘가 트랜스. 어차피 얘는 치환기 1개, 2개, 얘도 1개, 2개. 따라서 가장 안정적인 알켄은 기억. 치환기 4개를 갖고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뭐 참고적으로 시스 트랜스 중에서는 트랜스가 좀 더 안정하다 그렇죠? 구조식만 그릴 줄 아시면 된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8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9번. 9번은 결정장 이론이 되겠죠. 어렵지 않은. 자, 우리 차기원 나오면 항상 첫 번째로 구조를 확인하고요. 팔면체고. 그 다음에 전이금속의 산화수. 자, 얘는 플러스 3이죠. 마지막으로 d 오비탈의 전자수. 그렇죠? d 오비탈의 전자수는 원자번호 26번에 18에 얘 산화수 셋. 지금 d 오비탈의 전자가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리간드로 붙어 있는 이 Cl-는 약한 장 리간드죠. 약한 장 리간드니까 저스핀이 아니고 고스핀 전자 배치다. 따라서 밑에 3개
두 개 이렇게 스플릿이 되어 있을 때 약한 장 리간드가 오게 되면 이 결정장 갈라진 에너지가 작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한 개, 전자 배치 원리에 의해서 두 개, 세 개. 그럴 때 네 번째 전자는 여기에 채우는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이게 약한 장 리간드이기 때문에 결정장 갈라진 에너지가 작더라,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개, 다섯 개. 그래서 약한 장 리간드일 때 고스피 그래서 다섯 개 그렇죠. 이게 만약에 강한 장 리간드가 오게 되면 하나, 둘, 셋. 강한 장 리간드라는 거는 둘의 사이가 넓단 말이지. 못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네, 다섯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홀전수가 여기서는 다섯 개고 여기서는 한 개. 무슨 이해되시죠? 문제는 뭐냐면 팔면체이고 그 다음에 d 오비탈의 전자수가 다섯 개면 언제나 약한 장일 때는 다섯 개의 홀전자 수고 강한 장 리간드일 때의 홀전에서는 한 개예요. 언제나 그래. 그러니까 이 전이 금속의 산화수는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d 오비탈의 전자수가 다섯 개면은 언제나 약한 장일 때는 다섯 개, 강한 장일 때는 한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이거 시험장에서 그리고 있냐고. 그래서 d 오비탈의 전자수가 다섯 개일 때 5, 1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리간장의 종류에 따라서 홀전자 수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D4랑 D7이잖아요. 그러니까 D4면 홀전자 수가 그러니까 d 오비탈의 전자 수가 4개면 약한 장이고 강한 장이고 이렇게 5개면 이렇게 되고 6개면 이렇게 되고 7개면 이렇게 돼. 언제나 이래요. 그렇죠?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저런 거 보자마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꾸 그려보면서 이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된다. 앞에 게 d 오비탈의 전자수, 이 앞에 게 약한 장일 때, 두 번째가 강한 장일 때.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약한 장이냐, 그 다음에 스핀 배열이냐, 이거를 혼동해서 외우면 헷갈리니까 약한 장과 강한 장으로 기억을 하고 약한 장이면 고스핀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1초 만에 답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여튼 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0번. 5도씨에서 그냥 5도씨네요. 25도씨가 아니고. 25도씨인데 5도씨를 찍힌 것 같아요. 약산 HA와 짝연기 NaA를 혼합하여 만든 완충용해. 그러니까 약산과 그 짝연기 혼합했으니까 완충용액이죠. 그럴 때 요놈의 B가 10의 마이너스 1승 0.1이에요. 산의 이온화 상수가 주어 있고 완충용액에 피어 있죠. 핸더슨 하셀바식을 집어넣어도 되고 이온화 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pKa 더하기요 로고 산의 농도 그 짝염기의 농도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요. KA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pKa는 4 더하기 로그인데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pH는 3.0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에너지가 가장 낮은 영역대. 야, 이거 서비스 문제죠. 우리 전자기파 7개. 자,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의 역수에 비례하고, 그래서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순으로 진동수가 증가하고, 진동수가 증가하니까 에너지 증가하고, 파장은 어떻게 돼요? 짧아지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거니까 마이크로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에 2번. 서비스 문제였어. 12번. 표준 반응 엔탈피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HBR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주어졌냐면 요 반응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반응식은 표준 생성 반응식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표준 생성 반응식은 항상 1몰이 만들어져야 되냐. 그 다음에 리퀴드가 가스로 승화되는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의 엔탈피는 생성물의 생성열의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열의 합을 빼서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 밑에 식이 브로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로민 가스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로민이 가장 안정한 상태가 리퀴드죠. 리퀴드. 그런 상태에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요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은 요놈의 생성열에서 요놈의 생성열을 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 반응이 103인 거고, 저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이 103인데,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은 생성물의 생성열. 근데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X라고 한다면, 이 X가 되는 거고, 빼기 반응물의 생성열의 합. 이 반응의 반응물이 두 개인데, H2는 호돈수 물질이잖아요. 얘는 뭐로부터 만들어져요? H2 가스로부터 만들어져야 생성열인데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소의 생성열은 얼마다? 0이다. 브로민의 가스의 생성열은 호돈소 물질로부터 가장 안정한 리퀴드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예요, 지금? 31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X를 구하면 된다. X를 구하면 마이너스 36이 나옵니다. 그렇죠? 표준 생성 엔탈피는 몇 몰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1몰, 1몰. 그러니까 여기를 2X로 처리를 해야 된다. 또는 이게 시험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심플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죠. HBR의 표준 생성 엔탈피니까 HPR의 표준 생성 반응식을 쓰게 되면 HBR 가스의 표준 생성 반응식을 쓰게 되면 호돈수 물질로부터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여기가 1몰이에요. 그렇죠? 생성열이 되려면 1몰이니까 여기 2분의 1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호돈수 물질인데 Br2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장 안정화 호돈수 물질로부터 브로민은 가장 안정한 상태가 가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리퀴드라고, 리퀴드. 그러니까 여기가 리퀴드가 돼야 돼. 역시 2분의 1.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아이오딘. 그렇죠? 아이오딘의 가장 안정한 상태는 뭐예요? I2 솔리드죠, 솔리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2 가스, Cl2 가스, Br2 리퀴드, I2 S. 상태가 다르죠. 분자 간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반응식에 대해서 헤세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수소가 저 1번식에 있죠. 1번식이고 2번식이라 그러면 저 1번식에다가 앞에 2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다 2분의 1씩 되는 거고 Br2가 있네. 그렇죠? Br2가 지금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죠. H, 1, 2 이렇게. 그러면 역시 36이 나온다. 12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여러분이 이런 식의 접근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요 브로민의 호돈수 물질의 상태, I2의 호돈수 물질의 상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13번. 요거 이제 얘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어요. 13번이죠. 이원자로 구성된 분자나 이온의 결합 길이를 비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 길이니까 딱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뭐다? 결합 차수고. 결합 차수는 결합 길이의 역수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결합 차수가 클수록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된다? 짧아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 결합 차수는 2분의 결합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빼기 반결합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뺀 게 결합 차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는 2.0이죠. F2는 1.0이에요. N2는 얼마예요? 3.0이에요. B2는 얼마예요? B2도 1.0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이 전자를 하나 떼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네. 결합 차수가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그려봐야 돼. 분자궤도 함수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려봐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O2 그룹이 있고 N2 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2 그룹과 N2 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N2 그룹은 이 반결합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 아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O2 해봅시다. O2면 밑에 좀 크게 그려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거 다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니까. 여기가 시그마 ES잖아요. 여기가 시그마 ES 스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오비탈에 혼성 궤도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시그마 EP
Z.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원자 상태에 에너지가 있는 거죠. 얘가 낮아진 만큼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시그마 스타의 EP Z. 그 다음에 이제 파이 결합 두 개가 나머지가 얘가 파이 EPX, 파이 EPY. 그 다음에 덜 낮아졌으니까 덜 높아지죠. 이렇게 파이 EPX 스타 파이 EPY 스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O2면 전자가 총 몇 개인가? 16개죠. 그러면 여기 밑에 1S 4개, 2S에 4개 이렇게 되죠. 총 8개. 그럼 16개니까 8개만 집어넣으면 돼. 여기서부터 1개,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O2는 무슨 성이에요? 상자기성이죠. 그러면 지금 요게 결합 차수가 산소의 결합 차수를 구해보면 2분의 밑에 거는 다 상쇄되니까 이게 6개죠. 반결합에 들어가 있는 게 2개. 그래서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O2 플러스라는 얘기는 여기서 전자를 하나 떼낸다고.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얘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반결합의 결합수가 줄어든다. 그 말은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O2면 O2 플러스는 얘는 변함이 없는 거고 이게 2개에서 몇 개로? 1개로 준단 말이지. 그래서 2.5, 그러니까 2.0, 2.5. 그러니까 결합 차수가 더 증가했죠. 그럼 결합 길이는 어때야 돼? 더 짧아지게 된다. 더 짧아진다고 했는데 더 길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걸 그려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거는 요 위에 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얘 떨어진다. 그 반결합인 전자수가 준다. 분자가 증가한다. 결합차수 증가한다. 결합길이 짧아진다. F2는 어떻게 되나요? F2는 이게 지금 16개잖아요. 얘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지금 요거까지 포함한 게 뭐예요? F2예요. 그러니까 F2는 홀전자가 없죠? 따라서 반자기성이에요. 그러면 F2의 본드 오더는 어떻게 돼요? 2분의 6 빼기 반결합에 있는 게 4개 아니에요. 1.0이 되는 거죠.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자를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전자가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F2는 2개. 전자 하나 잃어. 그럼 이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잃을 거 아니에요. 잃어도 어디에 있는 애를 잃어요? 반결합에 있는 애. 그러니까 산소랑 똑같이 반결합에 있는 애가 잃어버리는 거니까 얘가 준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결합 길이는 어떻게 F2 플러스는 2분의 6 빼기 이렇게 돼. 얘를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죠. 역시 결합 차수가 어떻게 돼? 증가했어요. 결합 길이는 어떻게 돼? 짧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자,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O2는 그래서 O2 그룹은 누구예요? O2, F2, 그 다음에 네온은 잘 안 나니까
O2 F2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N2는 어떻게 돼? N2는 다르죠. N2는 지금 역시 시그마 ES 스타인데 이렇게 돼. 요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요 부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파이 시그마. 여기는 그대로 똑같아. 파이 시그마.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O2 그룹과 N2 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파이 혼성궤도 함수에서 N2는 반결합의 전자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아니 아까 여기가 8개 아니에요. 그러면 N2면 전자가 14개니까 6개 들어가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지금 질소의 결합 차수를 그려보시면 구해보시면 본도도 2분의 요게 결합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6개예요. 그렇죠? 반결합에는 안 들어간다며 그래서 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반결합에 비어있던 애에 전자가 들어가는 거죠. 반결합에 전자가 들어가. 이 부분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결합 차수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결합 길이는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 결론은 답이 뭐예요? 3번이에요. 그렇죠? 붕소도 매 마찬가지. 답은 붕소인데 붕소 한번 그려봅시다. 붕소면 B2니까 원자번호가 10개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N2 앞에 C2, B2 다 N2 그룹에 속하는 거니까 위에는 가만히 있고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전자가 총 10개니까 밑에 여기서 8개니까 1개, 2개 이게 이제 B2죠. 그렇죠? 본드 오더는 2분의 2 빼기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B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면 전자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요? 요 위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쌈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결합 오비탈에 들어간 거니까 B2의 본드 오더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의 본드 오더는 2분의 3 빼기 0이 되는 거니까 1.5 이렇게 돼요. 얘는 결합 차수가 증가한 거예요. 결합 차수가 증가하니까 결합길이 짧아지죠. 얘가 짧아지는 거야.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제가 지금 너저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이게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전자 집어넣고 빼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해야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죠. 얘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야 13번 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자, 13번은 작정하고 문제를 내신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이 원론적으로 풀게 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1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4번은 이제 교수님이 13번 푸는데 니네 시간 많이 걸렸으니까 14번은 쉽게 가라. 평형상수의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인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오직 뭐에만? 온도에만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14번의 정답은 디귿입니다. 15번. 좋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거. 할로젠과 알킬 중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수소 결합을 하니 안 하니를 판단하셔야죠. 그 다음에는 분자량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딱 보니까 기억, 니은은 구조 이성질체 관계예요. 그렇죠? 얘가 노말이면은 얘가 아이소 프로필, 얘도 노말이면 아이소 프로필이에요. 그러면 기읍과 니은은 지금 이성질체니까 분자량이 같다고. 그렇죠? 분자량이 같으면 우리 뭐 판단해야 돼? 표면적을 판단해야 되는데 표면적을 판단할 때 첫 번째가 구조이성질체 관계죠. 따라서 표면적은 얘가 커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이 큰 얘가 끓는 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해보면 기억이 크죠. 지금 묻는 거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거니까.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중에서는 니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디귿 리을도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작은 애, 니은 리을을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의 표면적은 얘네들에 비해서 기역 디귿에 비해서 작죠. 그런데 얘는 3주기예요. 얘는 몇 주기? 4주기예요. 얘가 그러니까 뭐야? 분자량이 더 크단 말이지. 그렇죠? 분자량이 더 크니까 분산력이 어떨 거예요?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원자량이 커서 사이즈가 커서 분산력이 커서 끓는 점이 얘보다 높아. 그래서 가장 낮은 건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예전에는 수소결합하는 애만 찾았다면 요새 추세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표면적, 그렇죠? 표면적 찾는 문제, 구조 이성질체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5번의 정답은 2번. 16번. 요새 액체의 증기압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증기압 대해서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기압이라는 것은 증기압이 크냐 작냐를 판단할 때는 액체가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그러니까 쉽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이 잘 되면 증기의 몰수가 큰 거고 증기의 몰수가 크면 증기압이 큰 거니까 증기압이 크냐 작냐라는 것은 증발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발이 잘 된다? 분자 간의 인력이 어때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증발열은 이랬어요. 이 증발열이라는 건 우리가 뭐야? 증발시키기 위해 공급해야 할 열량이거든요. 몇 몰? 보통 이게 이제 1몰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1몰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해야 할 에너지가 크다면 분자 간 인력이 큰 거예요. 그렇죠? 분자 간 인력이 크면 증발하기 어려우니까 증기압은 작다? 맞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간 인력이 약해지죠? 분자 간 인력이 약해지니까 증발하기 쉽죠? 증기압은 크다? 맞습니다. 분자 간 인력이 크면 증발하기 어렵죠? 증기압은 크다? 얘가 틀렸네요. 4번, 액체의 끓는 점은 액체의 증기압이 외부 기압과 같아지는 온도이다. 맞는 얘기죠. 이 4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액체의 끓는 점은 액체의 증기압과 외부 기압. 이 외부 기압은 일반적으로 대기압일 수도 있고요. 대기압이 아닐 수도 있죠. 액체의 증기압이 외부 기압과 같아지는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끓는 점이 100도씨라는 얘기는 대기압이 1기압이잖아요. 그 말은 100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도 몇 기압이다.
일기압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6번의 정답은 3번. 17번. 양론 문제인데요. 임의 원소 X와 Y에 대하여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같은. 자, 같은 온도고 부피도 같대요. 그 다음이 강철 용기예요.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가에는 XY 12g을, 나에는 XY2 8g을 넣었을 때 용기 내부의 압력은 가가 나의 2배였다. X와 Y의 원자량의 비로. 기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일단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P분의 nRT를 써놓고 온도 지우고요. 부피도 지우고요. 기체상수할 이 말은 압력과 몰수는 비례한다 이런 얘기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용기 내부의 압력은 가가 나의 2배이다. 자, P가 우리가 관계식을 나타내 보면 가가 나의 2배이다. 가가 큰 거죠. 몇 배 커요? 2배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압력은 몰수와 비례하니까 얘는 비례죠. 이렇게 되면 2, 1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가와 나에 들어있는 이 분자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량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자량을 알려면 일단 뭐부터 알아야 돼요? 분자량을 알아야 되죠. 근데 분자량은 질량이 주어져 있어요. 가에 있는 게 12, 나에 있는 게 8g. 4로 나누면 3대 2가 되는 거죠. 해당되는 거 분자량 가. 이식 이해되시죠?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거니까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요게 2가 돼야 돼. M가는 1.5가 돼야 되고 요게 1이 돼야 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겠네. 따라서 분자량 가와 나는 분자량의 비가 3대 4예요. 가에 있는 게 XY죠. 여기에 있는 게 XY2예요.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은 Y가 하나 더 늘어난 건데 Y 하나가 더 늘어났을 때 분자량이 1 더 커요. 그 말은 Y의 원자량이 1이라는 얘기죠. X의 원자량은 2가 돼야 되겠다. 오케이? 따라서 X와 Y의 원자량의 비는 2대 1. 17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17번은 이런 상황만 여러분이 잘 판단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건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18번 문제는 수산화 마그네슘과 HBr의 수용액 간의 중화 반응에 대한 이렇게 돼 있어요. 알짜이온 반응식. 알짜이온 반응식이 뭐죠? 알짜이온 반응식은 알짜이온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구경꾼 이온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여기서 구경꾼 이온에 해당이 되는 게 뭐예요? Br- 아니에요. 그렇죠? 그 Br- 들어가 있는 얘 지워. 2번은 뭔가요? 얘는 강산 더하기 강연기 일대의 중화 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이에요. 그렇죠? 얘는 강산이지만 얘는 뭐예요? 약연기입니다. 그렇죠? 강연기 5개 있죠?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2번도 아니에요. 3번
BR- 있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에요. 해서 정답은 4번이 그렇죠? 4번이 정답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이 이 문제가 자꾸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중화 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은 얘야. 그리고 산이나 염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중화 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은 얘야 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근데 그 말은 거기서 산과 염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할 때 그 산과 염기는 전부 다 강산, 약염기의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일 때예요. 그러니까 강산의 종류가 여러 개 있고 강염기의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강산과 강염기라면 종류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돼요. 근데 약산과 약염기가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약산, 아세트산, 그 다음에 강염기, NaOH,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죠. 이놈의 중화반응식은 약산이 직접 반응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Na 플러스가 구경뿐 아니에요. 쓰면 안 되고 OH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게 약산과 강염기일 때 중화 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 아시겠죠? 모든 중화 반응이 다 저런 식의 알짜-이온 반응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강산, 강염기일 때만 그렇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8번에 몇 번이 답이죠? 4번이 답이 되겠네. 19번은 속도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밑에 메커니즘이 나와 있어요. 메커니즘이 나와 있고 전체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얘가 첫 번째 단계가 슬로우예요. 그렇죠? 느린 단계. 그러니까 얘가 뭐야? 속도 결정 단계고.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죠. 속도 결정 단계가 두 번째이고 중간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전평의 원리를 이용해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1단계가 곧 속도 결정 단계야. 즉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식 V는 속도 상수 K1의 반응물 A, B. 이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식이 곧 누구와 같다? 전체 반응의 속도식과 같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피하게 1번이 답이 되는 20번 타당한 루이스 구조와 원자과 껍질 전자성 반발에 이를 때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딱 보자마자 얘 모양은 삼각 뿔, 얘는 삼각 쌍뿔.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놈과 요놈의 원자는 8개의 전자를 가진다. 얘는 8개예요. 그렇죠? 얘는 입체수가 4n이죠. 얘는 입체수가 5이네.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플로린, 여기 플로린, 여기 플로린. 이렇게 8개. PF5는 어떻게 그리나요? 확장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결합을 시키고 2개 남죠? 얘네들이랑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몇 개예요? 10개네요. 그렇죠. 따라서 모두 8개를 가진다? 틀렸어요. 형식 전환은 PF3와 PF5가 같다.
형식 전환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지만 서로 균등하게 나누어 가졌다고 했을 때의 가상의 전화. 그렇죠? 여러분이 항상 혼동하는 것이 뭐죠? 산화수. 산화수는 요 결합이 공유 결합이죠. 하지만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고려를 해서 이 공유 결합이 완전한 이온 결합으로 가정을 했을 때의 전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형식 전화는 얘가 지금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얘도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리고 플로린이 비공유 전자쌍이 다 세 쌍이 있어야죠. 그래야 옥텟을 만족하니까. 그러면 이 플로린의 형식 전화는 전부 다 0이죠. 얘도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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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고. 전체가 0인데 주이원자인 플로린의 형식 전화도 얼마예요? 0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인의 형식 전화도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번. 이것도 막 아니 같다. 그렇죠. 얘가 받는 거죠. 3번. 답이 2번이네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얘는 한 쌍이고요. 얘는 없어요. 그렇죠. 얘는 한 쌍이고 얘는 4번은 모두 극성이냐? 얘는 삼각뿔이죠. 얘는 극성이에요. 삼각쌍뿔이 뭐예요? 이렇게 평면에 삼각형으로 있고 요거 자체가 뭐야? 대칭 구조예요. 그렇죠? 거기에 머리 위에 위, 아래 이렇게 이것도 자체가 뭐예요? 대칭이에요. 대칭인 삼각평면, 대칭인 직선이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그러니까 모두 극성이다.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 그래서 두 분자를 아주 유사한 분자인데 잘 비교해서 물었던 문제였습니다. 20번의 정답은 2번. 자, 그래서 해설을 마치는데 뭐 이렇게 난이도 있게 나온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소비를 줄이려고 우리가 대비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